반갑습니다. 임용훈 선생님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0분의 0꼴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기본까지 했었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거기서 끝이에요. 거기서 더 이상 우리가 갖고 갈 게 없어요. 근데 0분의 0꼴 구조는 우리가 x가 0으로 가는 기본 구조까지만 해서 최저창에 대한 정보를 찾는 것까지만 했었죠. 그런데 x가 0으로 가지 않는 구조가 나타나실 수가 있고요. 그게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0분의 0꼴의 구조와 인수정리라고 하는 걸 같이 연결을 해서 우리가 미정계수 다항식을 작성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지난 시간 거 꼭 듣고 요거 같이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0분의 0꼴에 대한 인수정리가 연결된 내용 같이 정리를 해보고 역시 문제에 같이 적용하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0분의 0꼴과 인수정리라고 하는 게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 이런 거 있죠. 리미트 이제 x가 a로 가요. 0으로 가는 게 아니라 a로 가요. 이때 gx분의 fx라고 하는 녀석이 알파로 수렴합니다 라고 하는 거야. 그때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돼요. 분자가 0으로 가면 분모도 0으로 가야 돼요. 이 정도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녀석을 그냥 단순하게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돼요. 분자가 0으로 가면 분모도 0으로 가야 돼요. 0분의 0 꼴해야 돼요. 요렇게만 기억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녀석의 개념을 이제 인수정리하고 접목을 시켜서 그 인수들을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뽑아가면서 식을 작성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선생님하고는 케이스를 나누기를 이렇게 한번 케이스를 나눠볼게요. x가 a로 가는데 gx분의 fx가 알파로 수렴을 한대요. 그런데 첫 번째로는 이 알파가 수렴을 하는데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는 구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얘가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는 구조가 나타났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일단 극한 나오면 뭐 해봐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죠. 대입해봐야 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대입을 해봤어요. 대입을 해봤는데 우리는 항상 0분의 0꼴만 신경을 쓰는데 항상 0분의 0꼴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자, 얘들을 fx, gx 그냥 다항함수라고 합시다. 그럼 다항함수는 원래 연속이니까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겠죠? 그러니까 그냥 함수값으로 표현을 할게요. 자, 대입을 해봤더니 분모가 0이 안 됐어. 그럼 분모가 0이 아니면 선생님 분자는 뭔데요? 라고 했을 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얘는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우리가 부정형이라고 하잖아. 그죠? 근데 부정형이 아닌 그냥 확정값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냥 대입해서 부정형이 아니라 확정값이 나오면 그냥 그 값이 극한값이다 라고 받아들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분모가 0으로 가지 않으면 이런 구조는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대입해서 처리할 수 있는 구조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조건으로 분명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대입을 해봤더니 분모가 0으로 갔어. 분모가 0으로 갔어. 근데 얘가 0이 아닌 값으로 수렴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분자도 0이어야 해요 라고 하는 거고요. 같이 기억하세요. 반대로 대입을 해봤는데 분자가 0으로 갔어. 근데 얘가 그냥 수렴이 아니라 0이 아닌 값으로 수렴을 하려고 하잖아. 그러면 무조건 분모도 0이어야 돼요. 얘가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 분자가 0이면 분모도 0이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걸 갖고 왔는데 자,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뭐를 관찰하려고 하냐면 자, 선생님하고 이런 표현을 좀 써볼게요. 영인수의 차수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하는 거야. 영인수의 차수. 그럼 선생님 영인수가 뭐예요? 그냥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인수를 그냥 우리끼리 편하게 영인수라고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영인수의 차수를 비교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GA가 지금 0이잖아요. 그럼 GA가 0이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이 GX라고 하는 녀석은 당연하게도 누구를 인수로 가질 거냐면 X-A라는 걸 인수로 가질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영인수라고 할 거야. X에다가 A를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인수. 근데 이 GA가 0이라고 했을 때 얘가 X-A라는 인수를 하나만 가지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럼 얘가 그냥 n개가 있다라고 처리를 합시다. 그래서 x-a의 n승 곱하기 qx 뭐 이런 꼴이래요. 그렇다라고 하면 fa도 0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로 fx도 x-a라는 인수를 가져야 하는데 얘가 0이 아닌 값으로 수렴을 하기 위해서는 얘가 x-a를 n개 가지고 있으면 얘도 무조건 n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라고 해서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분자와 분모의 영인수의 차수가 어때야만 한다? 같아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걸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모 분자를 0으로 만드는 인수가 다 날라가줘야만 얘가 0이 아닌 값으로 수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선생님 분자가 더 크면요. 만약에 분자의 영인수가 더 크면
분모, 분자, 약분하고 분자의 영인수가 남아있으니까 전체는 0으로 갈 수밖에 없죠. 선생님 분모가 더 크면요. 분자, 분모, 약분하고 분모의 영인수가 남아있으니까 분모가 0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발산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얘가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자와 분모가 가지고 있는 영인수의 차수가 어때야만 한다? 같아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걸로 기억을 해놓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0분의 0꼴에 대해서 여기에서 영인수의 차수까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가지고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요거까지 그냥 따로 좀 기억을 합시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라는 녀석이 0으로 수렴하는 구조예요. 0으로 수렴하는 구조. 그럼 얘가 0으로 수렴했다라고 하면 무조건 빼박으로 성립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무조건 분모는 0이어야 해요. 요거 기억하세요. 무조건 얘는 분모랑 상관없이 분자는 무조건 0이어야 되는 거야. 아니 분수가 0이 되려면 무조건 분자가 0인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얘는 분모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분자는 0일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 하나는 꼭 기억을 해놓고 갑시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역시 마찬가지로 얘 대입을 해봤어. 그랬더니 GA가 0이 아니야. 분모가 0이 아니야. 그럼 분모가 0이 아니어도 얘는 이것 때문에 무조건 분자는 0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무조건 분자는 0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분모가 0이 아니라고 하는 건 분모는 x-a라는 인수를 갖고 있지 않아. 근데 fa가 0이다라고 하는 건 여기서 fx라고 하는 건 x-a라는 걸 인수로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럼 몇 개 이상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냐면 한 개 이상은 인수로 가지고 있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인가요? 세 번째. 그럼 대입해봤더니 분모가 0이 됐어요. 그래도 분자는 무조건 0이어야 해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 그럼 분자가 0이면 분모가 0이어야 합니까? 라고 하면 이건 아니야. 분모하고 상관없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분자는 무조건 0이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분자가 0이라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걸로부터 분모에 대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건 얘는 없습니다. 얘하고 달라요.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면 분자가 0이면 분모도 무조건 0이어야 돼. 그런데 얘가 0으로 수렴했다라고 했을 때 분자가 0이면 그냥 분모는 뭐든 상관이 없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분모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얻어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요건 몰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건 지웁시다. 자, 분모가 0이어도 분자는 그냥 0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하고 다 똑같은 얘기인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영인수의 차수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아까 여기에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줬던 거하고 똑같아요. GA가 0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GX가 x-a라는 걸 인수로 가지고 있을 텐데 그냥 n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FA도 0이니까 얘는 fx도 x-a라는 인수를 가져야 되는데 자, 여기서 잘 봐야 돼요. 얘가 n개 인수를 가지고 있잖아. 그럼 얘는 무조건 n 플러스 1개 이상의 인수를 가져야 돼. 다시 얘기해서 영인수의 차수가 얘가 0으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어때야 되냐면 커야 돼요. 여기처럼 다 약분돼 버리면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해요. 그러니까 분자의 영인수가 남아 있어줘야만 얘가 0으로 수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얘가 0으로 수렴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분자의 영인수의 차수가 분모의 영인수의 차수보다 커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그냥 한 번에 기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갖고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0분의 0꼴에서는요. 우리가 조건을 몇 가지를 뽑아가냐면 두 가지를 뽑아가요. 0분의 0꼴로부터 인수에 대한 조건. 그리고 하나가 이 극한값이라고 하는 게 알려지면 이것도 우리가 조건으로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경우는 극한값이 0이라는 조건까지를 사용해서 영인수의 차수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까지를 한 번에 그냥 관찰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6번부터 선생님하고 문제를 풀어보는데 여기 있는 문제가 비슷한 문제들이 또 조금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조금 여러분들 얘기를 해야 될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할 것들 그걸 한번 풀어보고요. 어차피 선생님하고 다음 시간에는 뭐 할 거냐면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을 한 번 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는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문제들 몇 개를 더 같이 한번 연습할 거니까 여기에서는 선생님하고 여기도 선생님이 5문제를 넣어놨는데 그 5문제 중에서 조금 필요한 것들 한 4문제 정도만 뽑아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그럼 6번부터 한번 봅시다. 6번.
다항함수 fx라고 나왔습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요거는 우리 했었어요. x제곱분의 fx가 얼마냐면 3으로 수렴한대요. 자, 그리고 리미트 x가 얘가 이제는 2로 간대요. 2로 간대요. 자, 그리고 얘는 인수분해를 하나 해놓는 게 좋습니다. 인수분해 해보면 x-2, x 플러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나 봐요. 얘 xpx, 이 녀석이 얼마로 수렴한다라고 나왔냐면 6으로 수렴한대요. 이때 나한테 f0의 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역시 fx를 찾으러 가야겠죠. 그럼 역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열심히 연습한 친구들 바로 보여야죠. 뭘로 시작할 거야? 그쵸? 3x 제곱이라고 해서 최고차항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얘 x가 2로 가요? 대입해봤더니 분모가 얘 때문에 0으로 가요. 됐어요? 그리고 얘는 어차피 3으로 수렴하죠. 그럼 3으로 수렴하는, 이렇게 상수로 수렴하는 건 그냥 실수처럼 생각하고 양변에 얼마를 곱해놓고 시작을 해도 괜찮냐면 3을 곱해놓고 시작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럼 얘 때문에 0으로 가는 거야.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 되잖아. 그럼 얘가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면 분자 분모의 영인수의 차수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얘도 x-2를 인수로 가져야 되는데 얘가 하나를 가지면 얘도 하나만 가지면 돼. 그런데 fx는 우리가 최고차의 개수가 3인 2차 함수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러면 얘도 1차 인수가 더 있어야 될 거고 여기에 3x가 더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상수항이 뭐가 나올지만 이 극한값을 가지고 결정해 주면 돼요. 그럼 원인인수 소거했죠? x에다가 2 대입했을 때 18이 나와줘야 되는 거야. 2 대입하니까 6이죠. 그러면 18이 되려니까 여기 플러스 얼마? 12가 있어주면 되겠네. 그러면 그냥 fx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통 해설지 같은 거 보면 ax 플러스 b라고 놓고 막 미정계수 처리하는데 그렇게 가는 문제 아니에요. 이렇게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한 방에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fx 완성됐으니까 f의 0은 상수항이니까 마이너스 24다라고 해서 그냥 한 방에 처리가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7번. 자, 이거는 진짜 순수하게 그냥 인수정리와 극한값만 가지고서 처리하는 거예요. fx가 3차래요. fx가 3차래요. 잘 봐. 자, 이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도 1로 수렴하고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도 1로 수렴한대요. 이때 나한테 f2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니까 역시 다항식 작성 fx를 찾아봐야 돼요. 그럼 여기서 자, 대입했어요. 0으로 가요. 근데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했어요. 그럼 얘도 0으로 간다는 게 0인수의 차수가 같아야 돼. 따라서 우린 fx가 x라는 인수를 가져야 되는데 얘가 하나 가지니까 얘도 하나만 가져야 돼. 그럼 여기서도 0분의 0꼴인데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니까 0인수의 차수가 같아야 되니까 얘는 모두 인수로 가져야 돼요. x-1도 인수로 가져야 돼. 그래서 0분의 0꼴, 0분의 0꼴로부터 여기까지 정보를 얻어낼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fx는 3차라고 했으니까 몇 차 인수만 더 있어주면 되냐면 1차 인수만 더 있어주면 되겠죠? 자, 아는 게 없으니까 최고차항도 몰라요. 조심하세요. 그래서 얘를 ax 플러스 b라고 놓고 이제 우리는 a하고 b만 찾으러 가면 돼요. 그럼 0분의 0꼴에서는 어떤 정보를 또 써먹을 수 있다고 그랬냐면 이 극한값이 1이다라는 정보를 써먹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 거기에서 나머지 a와 b에 대한 정보가 나올 거예요. 그럼 극한값을 계산해 줘야 되니까 fx를 여기다가 다 대입할 거예요. 그럼 x 대입에다 치고 원인수 소거하고요. x에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 곱하기 0 대입하면 b. 그래서 마이너스 b가 얼마? 1로 수렴을 한 거야. 그래서 b는 얼마구나? 마이너스 1이구나 라고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다 대입에다 치고 x-1, x-1 원인수 소거 되고요. 나머지다가 1 다 대입할 거예요. 그럼 1 곱하기 여기는 a 플러스 b인데 b가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얘가 1이어야 되잖아요. 그럼 얘가 1이어야 되니까 a는 얼마구나? 2구나 라고 해서 처리가 되겠죠. 됐어. 그래서 fx는 얘가 2구, 얘가 마이너스 1. 그래서 fx 완성됐으니까 갖다가 대입하는 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0분의 0꼴은 여러분들이 인수정리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처리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8번 문제 한번 보시면 8번 문제도 한번 봅시다. 자, 8번 문제 보고요. 9번 문제는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랑 좀 유사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선생님하고 10번 문제까지 해서 한번 두 문제만 더 풀어보고 이번 시간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자, 8번 한번 봅시다. 자, 3차 함수 fx래요. 역시 fx가 3차래요. 자, 이때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의 제곱분의
fx 이 녀석이 5로 수렴을 하고요. 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fx-k가 13이래요. 자, 이때 k 값을 한번 구해봅시다 라고 했어요. 자, 미분이 살짝 들어갑니다. 요거는. 자, 일단 fx라고 하는 녀석을 설정을 해보면 0분의 0꼴이잖아. 근데 0이 아닌 값으로 수렴을 했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fx에 대한 인수를 얻을 수 있다고요. 그럼 얘가 x-1이라는 인수 때문에 0으로 가죠. 근데 얘가 몇 개 가졌어? 2개 가졌죠? 근데 얘가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니까 fx도 x-1이라는 인수를 2개를 갖고 있을 거다까지를 한 방에 끝낼 수가 있어요. 됐어? 자, 그리고 더 이상 얻어낼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fx는 3차래요. 근데 얘가 2차니까 여기엔 1차식이 있어줘야 될 거고 최고차의 개수에 대한 언급도 없으니까 여기도 ax 플러스 b라고 잡아주시면 돼요. 됐어요? 그럼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이 극한값에 의해서 a와 b에 대한 정보를 하나 더 얻을 수 있어요. fx 대입했어요. 약분했어요. x에다가 1을 대입해요. 따라서 a 더하기 b. 얘 약분하고 x에다 1 대입하니까 a 더하기 b가 얼마로 수렴한 거냐면 5로 수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a와 b에 대한 정보를 하나 더 얻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조건으로부터 정보를 하나 더 얻으면 미지수 2개, 관계식 2개, 연립방정식 그러고 처리가 될 것 같아. 자, 그런데 얘도 대입해봤더니 분모가 0으로 가요.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걔가 13으로 수렴을 하는 거야. 13이니까 0이 아닌 값으로 수렴을 하겠죠. 그럼 여기에서 fx-k가 x-2라는 걸 인수로 갔습니다 라고 하는 걸로 갖고 가도 괜찮지만 그러면 얘가 다시 틀어져 버려. 그래서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갖고 가는 건 아니고요. 이 문제는. 자, 분모가 0으로 가요? 그럼 분자도 0으로 간다라고 하는 건 여기서 k가 뭐가 된다라고 하는 거냐면 f2와 같다라고 하는 걸로 관찰할 수가 있겠죠.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f2 빼기 k가 0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k를 구해라 라고 하는 건 이제 f2 구하라는 문제니까 역시 그냥 다항식 결정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k 자리에 이제 k가 f2잖아. 그러니까 f2를 딱 넣어주는 순간 이게 뭘로 보여야 돼? 그렇죠. f 프라임이다 라고 해서 미분계수의 정의식이 보여야죠. 그래서 f'2가 13입니다 라는 조건을 하나 더 주신 거예요. 그럼 요 녀석 fx 표현됐으니까 얘를 미분하면 그냥 곱함수 미분법 쓰시면 되겠죠? 자, 미분하고 그대로 가니까 2배의 x-1 곱하기 ax 플러스 b 플러스 그대로 가고 미분하니까 x-1의 제곱 곱하기 a. 자, 그래서 2 대입해 주니까 f'2는 2 곱하기 1 곱하기 얘는 2a 플러스 b 더하기 2 대입하니까 얼마죠? 그냥 a 이렇게 되겠다. 됐어요. 자, 그래서 4a 하니까 얼마? 5a 플러스 2b가 얼마? 13이다 라고 해서 두 번째 관계식. 그럼 a, b에 대한 두 개의 관계식이 나왔으니까 얘네 둘이 연립방정식을 풀면 a 값과 b 값이 나타나시겠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a가 1, b가 얼마가 나올 거냐면 4가 나올 거예요. 그럼 fx 완성되니까 f2 대입해서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한다라고 했을 때는 분자 분모의 영인수의 차수가 같아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 해서 이 인수를 바로바로 뽑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 10번 문제. 자, 10번 문제에서는 뭐 때문에 이 문제를 넣어준 거냐면 아까 마지막으로 설명했던 0으로 수렴하는 구조를 한 방에 처리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얘기를 좀 더 해줄 거예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차 함수 fx라고 하는 걸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해서 줬어요. 그럼 여기는 지금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는 정보를 준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최고차에 대한 정보나 상수항에 대한 정보는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나머지 항들에 대한 정보를 준 거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 그럼 여기서는 2창의 개수도 지금 얼마라고 준 거야? 그렇죠? 1이라고 준 거예요. 요것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우리가 사용하셔야 되는 정보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gx라고 하는 녀석은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입니다 라고 줬어요. 자, 이때 g0의 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조건을 만족하는 gx를 찾아봐야 되는 건가 봐. 자, 그럼 gx 찾아봅시다. 가조건 g-1은 0이래요. g-1은 0이래요? 그럼 이런 조건 나오면 우린 인수 정리를 쓸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gx는 당연하게도 x
플러스 1이라는 걸 인수로 가져야 될 거예요. 근데 얘는 최고차의 계수가 1인 2차식이니까 x, 그리고 뒤에 뭔가 모르겠으니까 미지수로 설정을 해서 gx는 일단 이런 모양일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조건이 주어졌는데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gx분의 fx가 얼마냐면 0으로 수렴했대요. 자, 요것 때문에 이 문제 풀어보는 거야. 자, 그리고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역시 gx분의 fx가 3분의 4로 수렴했대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는 gx를 찾아보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갖다가 대입을 해보니까 g-0이니까 분모가 0으로 가요. 그래서 얘는 x 플러스라는 인수를 하나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얘가 0으로 수렴했잖아요. 그럼 얘도 0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서도 fx라고 하는 것도 역시 x 플러스라는 인수를 가질 텐데 얘가 0으로 수렴했잖아요. 그러면 분모보다 분자의 영인수의 차수가 한 차수 이상 커야 된다고요. 그럼 얘가 하나 이상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얘는 몇 개? 무조건 2개 이상 가져야 되는 거야. 그런데 얘는 최고차의 계수가 1인 3차식이니까 x로 시작을 하는 1차 인수가 더 필요하겠죠. 그래놓고 여기를 역시 미지수로 설정해놓고 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걸 미지수로 설정하시면 안 돼요. 이 정보를 통해서 얘가 그냥 해결이 돼버려요. 어떻게? 자, 요거 살짝만 전개해 볼까요? 요거 살짝만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죠. 그럼 여기에다가 얘를 곱해서 이 모양이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x 세제곱 맞죠? 근데 2창의 계수가 1로 나와줘야 돼. 그럼 여기 곱하면 2x 제곱이잖아. 그리고 얘랑 곱해서 다시 x 곱하기 또 나오죠. 거기에서 계수가 1이 되니까 여기는 얼마? 마이너스 1이 돼줘야 돼. 그래야 2x제곱 마이너스 x제곱해서 x제곱만 남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fx가 그냥 완성이 돼버려요. 됐습니까? 그럼 fx가 완성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이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는 k만 결정을 하면 g0을 쉽게 구하실 수가 있겠죠. 그럼 얘는 갖다 대입을 해봐야 되는데 봐봐. x에다가 3을 대입하니까 분자가 0으로 가지 않아요. 됐어요? 그럼 얘는 0분의 0꼴이 아닌 거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0분의 0꼴이 아닌 것도 조건식으로 나타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럼 얘는 0분의 0꼴이 아니니까 그냥 뭐 하면 된다고요? 그렇죠.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gx 여기다가 대입하고 fx 여기다가 대입하면 x 플러스 1은 어차피 하나 약분될 거고 여기다가 대입하니까 3-k 분의 갖다가 대입하니까 3 더하기 1에서 4 곱하기 3 빼기 1에서 2 얘가 3분의 4래요. 그럼 3분의 4는 8 아니죠. 분자모에 곱하기 2 해주니까 6분의 8. 그럼 88 같으니까 얘가 6이면 되겠다. 그래서 K가 얼마? 마이너스 3이시면 되겠네요. 됐어요?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3이면 GX가 완성이 되는 거고요. G 연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상수항 그냥 3으로 처리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0분의 0꼴이라고 하는 녀석에서 x가 0으로 가지 않는 구조에 대해서는 최저창에 대한 정보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인수정리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서 0분의 0꼴의 구조에서 얘가 0이 아닌 값으로 수렴을 하는지 0으로 수렴하는지를 기준으로 분자 분모의 영인수의 차수까지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한 방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복습 많이 해보시고요. 자,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거 많이 복습하신 다음에 다음 시간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내용들을 종합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연습을 하는 시간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복습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